안녕하세요. 안나코치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개인마다 노력에 대한 의미와 양과 질은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부류 중 하나는 바로 노력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바로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무작정 노력만 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는 인생, 노력만 하는 인생도 매우 훌륭하지만 우리가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때뿐인 노력이 되고 또 미래를 설계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려면 노력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방향, 목표,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 첫 번째가 방향인데요. 우리는 인생에 방향 없이 노력하다 보면 노력을 다 하고 나서도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만의 방향을 찾아야 되고 그 방향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내 인생이 발전이 되고 성과도 나고 성취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방에서 보조로 일을 하며 기본적인 재료 손질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 이 경험을 통해서 무슨 이탈리안 셰프가 되겠다, 한식 셰프가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있으면 매일 반복되는 칼질도 지겹지 않고 오히려 좀 즐겁게 배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배우려고 스스로 더 찾아가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만약 방향성 없이 그냥 자신이 주방 보조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냥 그날 있어야 하는 딱 재료 손질만 하고 주방 청소만 하고 딱 퇴근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요리사가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면 재료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칼질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더 나아가 어떤 동선으로 이런 요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메인 셰프의 노하우는 무엇일지, 그럼 레스토랑 관리를 위해 홀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틈틈이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배우려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스킬을 좀 더 디벨롭 시키고 연마해서 내가 추후에 회사를 나오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우선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회사 일이 좀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디벨롭 시켜야 되는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의 방향성과 연관이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궁금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하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비즈니스, 커리어, 라이프 코치, 강사, 작가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야 노력도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 주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길을 잃었는데 방향이 없다면 내가 길을 찾고 찾는다고 해도 찾을 데도 없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뱅뱅 도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방향을 찾고 거기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목표. 그리고 그 방향에 맞는 목표를 하나씩 세워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인 몇 년도에 몇 월에 서울 어딘가, 서울 장소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평짜리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개업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노력하면 됩니다. 아니면 관련 공부를 언제까지 어떤 코스를 배우겠다 라든지 자격증을 언제까지 따겠다 라든지 등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에 맞게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임원이 목표라면 언제까지 임원을 달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면서 MBA에 도전할 수도 있고 창업이 목표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프로세스를 내가 빠삭하게 알아야겠다. 그래서 업무 경험, 타 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스스로 알아가려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말과 글로 타인의 성장을 도와서 그들이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조력자가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를 위해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어떤 경험을 더 쌓아야 되고 언제까지 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책을 쓰고 싶다라든지 강의 코칭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무작정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나서 꼭 피드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했던 점을 파악하기 위함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부족했던 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파악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부족했던 점을 알아야 제가 수정도 하고 또 개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부정적인 피드백은 정말 쓰라리지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릿이란 의지, 집념, 투지를 뜻합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지심리학자 에릭슨에 따르면 오래 연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르게 연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의식적인 연습을 뜻하는데요. 그릿이라는 책에서 예를 들어 내가 몇 년 동안 조깅을 하는데 그 이전보다 단 1초도 빨라지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바로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것이죠. 즉, 속도, 거리, 조깅 후 심박동수, 조깅과 전력 질주를 번갈아 가면서 한 간격,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체계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복잡하고 창의적인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도 그것들을 부분적인 기술들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기술들을 또 연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벤자민 프랭클린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잡지에 최고로 잘 쓴 글들을 모아놓고 또 글쓰기 연습을 했고, 논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메모한 것들을 뒤죽박죽 해놓고 그것을 배열하는 뭐 그런 연습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글쓰기도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향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내가 영어 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단어 자체의 수가 부족해서, 암기 수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문법을 정말 못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단순히 훈련이 부족해서인지 등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면 됩니다. 단어 수가 부족하면 단어를 더 외워야 할 것이고, 훈련이 부족하다 그러면 외국인 친구를 뭐 사귀거나 아니면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자신의 레벨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의식적인 연습,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체크하면 개선되고 분명히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물론 고귀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미래를 위해 더 살림살이 나아지고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무엇인가에 시간을 쏟고 노력한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방향, 목표,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